생긴 편모를 이용해 운동한다. 편모는 초소형 모터에 의해 분당 10,000회 이상 회전하며 구동축, 회전자, 모터 등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한 부분을 제거하면 전혀 회전을 하지 못한다. 편모 모터가 기능을 수행하려면 처음부터 모든 부품이 동시에 정확하게 함께 모여 있어야 한다. 그 일은 지적인 누군가의 전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모든 부품이 모여 완전한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다. 하지만 진화론에서는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있어야만 기능을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한다. 날개를 예로 들어보자. 지적 설계론에 따르면 날개 또한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를 가져야만 한다. 진화하는 도중에 생기는 반쪽짜리 날개는 하늘을 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날개는 전혀 쓸모가 없을까? 벨로키랍토르란 공룡은 불완전한 날개가 있었다고 한다. 반쪽짜리 날개로 하늘을 날 수는 없지만 다른 일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불완전한 날개라도 쫙 펴면 열을 방출하는 체온 조절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불완전한 날개는 처음에는 다른 기능을 하다가 나중에 하늘을 나는 기능으로 진화할 수 있다.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존재할 필요는 없다. 편모도 날개와 마찬가지다. 불완전한 편모도 반쪽짜리 날개처럼 충분히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비와 같은 기능을 하다가 나중에 완벽한 편모로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Irreducible complexity is not new, by the way. It was raised against evolutionary biology back in the 19th century. It was one of the first criticisms leveled against evolutionary biology. The eye was supposed to be an irreducibly complex organ, but now we know how the eye more or less evolved. So it's basically a bankrupt or non-valid scientific assertion. So. 유전학자 스티브 존스. 진화론에 관해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화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진화가 우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진화는 우연이 아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자연 선택으로는 가능하다. Behe has written a book in which he comes up with that meaningless phrase, irreducible complexity. Something is so complicated it couldn't possibly have evolved. What he means is that I, Mr. Behe, don't understand how this evolved, therefore it couldn't have evolved. And that's a kind of invitation to stay ignorant. If you think, oh, that couldn't have happened, there's no point in asking how it happened. It's anti-science. I often think of natural selection as a factory for making almost impossible things. 1835년 다윈은 16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갈라파고스에 도착한다. 다윈은 이곳에서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인 자연 선택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처음 보는 다양한 생명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바다를 토전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도마뱀, 바다 이구아나. 육지에 사는 거북이 중 몸집이 가장 큰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 빨간 목주머니로 암컷을 유혹해 짝을 찾는 이 녀석은 구남새 수컷이다. 진화론이 세상에 나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탐사를 통해 다윈은 많은 자료와 생물 표본을 수집했다.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는 신중한 과학자였다. 자신의 생각을 성급하게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인 1859년, 20여 년에 걸친 연구 끝에 다윈은 자신의 생각을 종합한 종의 기원을 발표한다. 종의 기원은 발간 당일 초판 1250부가 모두 매진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갈라파고스의 핀치새 표본은 다윈이 자연 선택을 생각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다윈은 부리의 모양이 모두 달라서 각각 다른 종이라고 생각한 새들이 사실은 모두 같은 핀치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이들이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고 살고 있는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부리가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자연 선택 이론이 태어나게 된다. 여기 길고 뾰족한 부리에 핀치새가 있다. 핀치새에게 여러 마리의 새끼가 태어난다. 대부분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졌지만 유독 한 마리만 크고 뭉툭한 부리를 가졌다. 마침 그 섬에는 딱딱한 씨앗이 많아 새들의 주요 식량이 됐다.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녀석들은 씨앗을 먹지 못해 살아남지 못한다. 크고 뭉툭한 부리를 가진 녀석만이 딱딱한 씨앗을 먹을 수 있고 결국은 살아남아 자신과 같은 자손을 남긴다. 이 과정을 통해 길고 뾰족한 새의 부리는 뭉툭한 부리로 변하게 된다.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조그만 변이가 그 변이로 인해서 그 차이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 조금이라도 더 적합하다면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몇십만 세대가 지나면 굉장히 복잡한 장치로 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시했기 때문에 진화론은 생명을 만든 설계자가 있다면 바로 자연 선택이라고 말한다. 시계공이 시계를 설계하듯 자연 선택은 다양한 생명을 만들어 왔다. 진화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자연 선택은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눈먼 시계공이라고 말한다.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0과 1의 두 종류 신호로 프로그래머가 만든다. 생물의 DNA 유전 정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AGTC의 네 종류 신호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프로그래머가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만들듯 복잡한 생물의 유전 정보는 지적인 설계자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지적 설계로는 복잡한 정보는 우연이나 확률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한다. 지적 설계론의 핵심 주장이다. 한글을 모르는 원숭이. 나는 원숭이입니다란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아무리 자판을 두드려도 나는 원숭이입니다란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없다. 100억 년 동안 자판을 계속 두드려도 불가능하다. 더 복잡한 생물의 유전 정보는 우연이나 확률로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 지적 설계론에서
생명은 설계자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수학자이자 철학자, 신학자로 활동 중인 윌리엄 댐스키. 그는 지적 설계의 이론가로 불린다.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생명의 유전 정보